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 시작하겠습니다. 2008년 국정과제로 시작된 동북아 오일 허브 사업. 민관의 협력으로 재탄생 과정을 거쳐 16년 만에 결실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 핵심 시설인 석유 가스 복합 터미널이 울산 북항내 완공됐는데요.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또 울산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자, 오늘 시사 진단은 코리아 에너지 터미널의 운영 기대 효과와 동북아 에너지 사업 향후 목표를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노상무 한국석유공사 인프라사업팀장 그리고 김일태 KET 코리아 에너지 터미널이죠. 운영본부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난달 14일에 울산 북항에서 석유 가스 복합 터미널인 코리아 에너지 터미널이 준공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일단 이 KET 코리아 에너지 터미널이 어떤 곳인지 우리 한국석유공사 인프라사업팀장님께서 자기 소개와 함께 어떤 터미널인지 좀 소개를 간략하게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석유공사에서 에너지 인프라 사업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노상무라고 합니다. 코리아 에너지 터미널은 울산 북항 지구에 지금 위치하고 있고 석유 제품 및 LNG 에너지를 저장하고 또 송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저장 터미널이 되겠습니다. 예. 저희가 2020년도부터 건설을 시작해서 4년 동안 완공 기간을 거쳐서 지난 2024년 6월에 완공이 되었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지난 11월 14일 저희가 산업부와 울산시 관계자를 모시고 준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예. 코리아 에너지 터미널은 기본적으로 울산 최초의 대규모 LNG 인수 터미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석유 제품과 LNG를 동시에 취급하는 복합 인수 터미널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예. 규모로는 석유 제품 12기에서 그리고 LNG 탱크 2기가 일단 완성이 돼서 총 440만 배럴이 현재 상업 가동 중에 있고 나머지 LNG 1기가 추가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026년 6월에 준공이 돼서 그렇게 되면은 575만 배럴 규모의 저장 용량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저희가 어떤 물품을 취급을 하느냐 하는 거는 이제 아까 석유 제품이라고 했는데 석유 제품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휘발유, 등유, 경유 그와 같은 석유 제품을 대규모로 저희가 저장을 했다가 수출하는 역할을 저희가 하게 되고 LNG라는 것은 시청자분들께서 생각하실 때 일단 해외에서 생산되는 천연 가스가 내추럴 가스인데 그 내추럴 가스가 해외로 수출되기에는 일단 가스이기 때문에 부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를 액화시켜서 액체 형태로 저장 보관하기 편하게 그렇게 이동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액체 상태로 저희가 인수기지에서 저희가 받아다가 다시 필요한 회사에 저희가 송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가스 형태로 송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액화 천연가스라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게 LNG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저희가 취급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팀장님께서 여러 가지 하드웨어적인 이야기를 좀 주로 해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운영본부장님. 네. 코리아 에너지 터미널. 그러니까 생소해요. 새로 생겼고 울산 시민 여러분들도 잘 아직 모르실 텐데 어떤 업무를 좀 수행하는 곳인지 설명을 좀 부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네. 예. 방금 전에 노상무 팀장께서 대략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코리아 에너지 터미널은 석유 제품과 LNG를 복합적으로 하는 최초의 유일한 복합 에너지 터미널입니다. 그래서 저희 석유 제품과 그 LNG는 국내의 대기업뿐만 아니고 해외에 있는 이제 글로벌 석유 회사를 상대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LNG 경우는 뭐 인근에 있는 GPS, 그다음에 고려아연, SK 에너지 등에 공급을 해서 전력용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원료 또는 연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유 제품의 경우는 해외에 있는 프랑스 토탈사, 그다음에 사우디에 있는 사우디 아람코, 일본에 있는 정유사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 터미널에서는 이제 주로 하는 게 터미널 사업인데
해외에서 이제 큰 배, 예. 유조선에 또는 VLGC라고 해서 큰 LNG를 싣고 다니는 배가 있습니다. 거기서 LNG 또는 석유 제품을 실으면은 저희 부두에 안전하게 접안을 하고 그러한 제품을 저희 탱크에 오일은 오일 탱크, LNG는 마이너스 162도의 LNG 탱크에 보관을 했다가 고객이 요청이 있을 시에 이를 송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저장 용량이라든지 이거 뭐 네. 상당하다고 들었는데. 네네. 예. LNG 경우는 저희가 현재 운영 중인 것은 21만 5천 킬로리터짜리 지금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LNG 탱크 하나는 그 내부에 담을 수 있는 LNG 양은 축구장 하나 정도의 면적이 되고요. 예. 실제적으로 울산 45만 가구가 6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이 됩니다. 오. 매우 많은 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아까 두 분 말씀 중에 울산 최초 LNG 인수기지다라는 말씀이 있었고 또 석유는 석유 따로 뭐 LNG는 따로 이렇게 저장하는 시설 우리나라에 기존에 있었지만 석유와 LNG를 동시에 저장할 수 있는 공존하는 그런 인수기지는 국내 최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복합터미널이라는 것이 의미가 크겠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본부장님 네네. 다른 에너지들도 많잖아요. 네네.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다른 에너지들, 뭐 친환경 에너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사실 저희 KT가 처음에는 석유 제품을 위주로 추진하려고 하다가 지금 에너지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SK 가스와 같이 이제 LNG를 유치하게 되었고요. 예. 왜냐하면 울산이 현재 정유하고 석유화학 쪽에 많이 이제 치우쳐 있는데 미래에는 암모니아라든가 수소 쪽으로 이제 전환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에 있는 그 일반 터미널들도 향후에는 석유 제품에서 타 에너지, 암모니아라든가 LNG 쪽으로 전환이 필요한 걸로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제일 먼저 시행한 가장 좋은 모범 사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 아니 근데 스팀장님 제일 궁금한 건 예. 이렇게 전망이 좋은 규모가 큰 사업인데 우리나라의 최적지를 어디에 이걸 세울까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 울산이었는지 그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방금 설명해 주신 대로 에너지 허브가 가장 성공하기 위한 핵심 성공 요소는 지역 선정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오일 허브 또는 에너지 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이 국제 무역의 가능성이 커야 하고 그리고 대형 선박의 접안 가능성이 좋아야 하는 그 선박이 우호적으로 접안할 수 있는 그런 수심이 깊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정유사만 있어서는 안 되고 인근에 있는 석유화학 이런 산업단지가 발달이 돼야 연계하는 서비스가 연계 가능하게 인프라가 되겠습니다. 충분해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울산이 일단 동남권에서 보면 그 입지가 가장 좋고 예. 그리고 남부에서 보면은 여수가 가장 좋았습니다. 컨설팅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가 먼저 2008년도에 여수 지역에 일단 원유와 석유 제품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에너지 허브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예. OKYC라고 해서 오일 오브 코리아 여수라는 회사를 만들었고 2013년에 가동이 돼서 현재까지 잘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울산은 이 여수하고 달리 한 가지 더 좋은 특성이 있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대표적인 소비지하고 그리고 생산지가 아주 가깝다는 것입니다. 저희 인근에 있는 미국으로도 갈 수 있고 또 일본으로도 갈 수 있고 호주로도 갈 수 있습니다. 다양한 지역으로 가야 하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큰 공급을 할 수 있는 정유 공장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예. 울산에 기본적으로 정유 공장이 2개나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정유 공장을 배경으로 하는 인근 석유화학 단지들이 연계 서비스를 많이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산이 지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았다라는 판단이 됐고 거기에 LNG 인프라 기지가 다른 도시는 조금 있는데 LNG 인프라 기지가 없는 것입니다. 때마침 그래서 LNG 인프라도 한번 공급하기에는 없는 곳이니까 오히려 없던 기본적으로 것이 경쟁력이 있겠다 생기는 생각이 거니까. 돼서 울산을
저희 동부가 에너지허브의 중심지로 또 한번 저희가 픽을 해서 저희가 투자자를 또 SK가스라는 훌륭한 파트너사를 영입해서 저희가 4년 동안 저희가 건설하고 올해부터 상업운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예, 이야기 들어보니까 결국 어떤 인프라 때문에 울산이 최적지로 평가를 받았고 실제로 상업 운영에 들어가게 된 것인데 그러면 다시 울산의 기업들과 또 울산의 경제 파급 효과를 좀 미칠 수 있는 시너지를 낼 걸로 기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효과를 좀 우리 본부장님 기대하시는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경제적 효과,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저희 LNG를 사용하고 있는 고려아연, 뭐 SK 에너지, S-오일 등이 저희 LNG를 씀으로 해서 산업이 더욱 발전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 또 민생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저희 코리아 에너지 터미널 건설하는 4년 동안에 고용 효과가 한 15,000명 정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생산 유발 효과, 부가적으로 부가 서비스 효과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 단계에 들어가면서 운영 인력을 약 90명 정도 채용함으로 인해서 또 효과를 많이 발휘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기본적인 탱크 터미널 사업 외에 나중에 벙커링 사업이라든가 나중에 현대중공업에서 이런 LNG라든가 LPG 배를 만들면 예. 저희 쪽에서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는 또 시운전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서 부가적인 수입 창출뿐만이 아니고 울산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 조선업과의 시너지 효과까지 참 많은 걸 기대하게 하는데요. 그러면 현재까지 이 코리아 에너지 터미널의 사업 진행 상황 또 성과는 어떤 것들을 좀 저희가 볼 수 있는지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희도 코리아 에너지 터미널 처음에 시작하려고 했을 때는 원래 오일허브로 시작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원유와 석유 제품이 중심이 되는 오일허브를 시작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제 원유를 도입하는 데는 어차피 많이 있기 때문에 석유 제품으로 좀 우리가 특화를 하자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정부에서도 마침 오일 인프라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측면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 측면도 중요합니다.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세제 행정이라든지 투자자에 대한 세제 효과 그리고 석유 제품 수출했을 때 환급 같은 것들이 잘 돼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석유 거래업이라든지 그리고 석유 제품 블렌딩 서비스라든지 이런 제도 개선, 이런 또 제도의 불확실성을 좀 개선을 많이 해줬습니다. 확실하게. 그런 것을 통해서 소프트웨어도 좀 개선함으로 인해서 석유 제품의 경쟁력이 좀 좋아져서 결국 저희가 석유 제품만 12기를 일단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LNG 탱크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저희가 SK가스에서 울산 GPS 공급 용도로 하면은 LNG를 한 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 기로 시작을 했다가 또 울산 지역 내에 대규모 대수요처가 많다는 것을 발견을 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려아연이라든지 SK 에너지라든지 다른 복합 발전소라든지 이런 데를 저희가 더 섭외를 해서 예. 결국은 탱크 2기를 더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금년 말 기준으로 보면 LNG는 탱크 2기지만은 사실 마케팅을 더 잘해서 탱크 1기도 더 추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탱크 LNG도 결국은 3기까지 확장 발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저희가 약 전체적으로 부지를 보면 KT가 한 9만 편 정도 되겠습니다. 근데 이 중에 한 70% 정도가 바로 방금 말씀드린 석유 제품 12기 그리고 LNG 제품 3기 정도가 차지하게 되고요. 나머지 잔여 부지 30%에는 저희가 에너지 전환 시대에 있지 않습니까? 예. 에너지 전환 시대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CCS라든지 그리고 바이오 퓨얼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확장해서 정말 저탄소 에너지인 암모니아, 수소 에너지까지 저희가 취급할 수 있는 그런 복합 에너지 기지로 저희가 한번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탄소 중립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그렇습니다. 예까지 계획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코리아 에너지 터미널 KEET, KET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야기 계속 나누죠.
자, 오늘 시사 진단은 노상무 한국석유공사 인프라사업팀장 그리고 김일태 KET 운영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 코리아 에너지 터미널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해봤습니다만 결국 이게 동부가 에너지 허브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프로젝트의 일환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동부가 에너지 허브 현 주소 어떻게 좀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언제부터 추진된 사업인지 또 분명히 우여곡절이 또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네. 참 오랜 시간에 걸쳐서 금년도에 드디어 배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예. 울산 북한 코리아 에너지 터미널은 에너지 허브의 정책 일환으로 2008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원유하고 석유 제품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가가 좀 낮고 저유가에 따라서 투자자 모집에 많은 난항을 겪으면서 석유공사 측에서 좀 방향을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투자자 모집이 이제 바로 안 되면서 국내 대기업 또는 이제 해외에 있는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에너지 변환에 따른 그러한 패러다임을 좀 따라서 계속 노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제 SK 가스를 만나면서 저희가 석유 제품과 LNG를 동시에 취급할 수 있는 터미널로 그렇게 재탄생을 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SK 가스를 만나서 사업을 하다 보니 이렇게 공기업인 한국석유공사와 또 민간 기관인 SK 가스가 예. 같이 민간 합동으로 사업을 성공시킨 아주 모범적인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민관 협력이라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있다.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은 뭐 워낙 전문가시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민들에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동부가 에너지 허브 정책이라는 것이 이게 뭔지 주요 목표와 어떤 비전 이런 걸 좀 이야기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가 에너지 허브 정책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한중일이라는 가장 에너지 다소비처 국가 사이에 저희가 있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큰 선박이 접안하기 좋은 양호한 접안 조건 그리고 무역 거래가 저희 나라가 또 많은 그런 거래 조건 그리고 인근 화학 산업이라든지 이런 연관 사업이 많이 발전된 그런 양호한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상업 석유 저장시설과 에너지 저장시설을 짓는다면 앞으로도 결국 동부가 에너지 3국은 에너지 다소비처로서 계속 저희 물량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판단이 들었고 먼저 일단 하드웨어 측면에서 이런 시설을 인수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하고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제도를 개선함으로 인해서 거래를 활성화시킨다면 결국 우리나라에서 거래가 활성화가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중심으로 에너지 가격이 형성되고 에너지 거래소라든지 각종 금융까지 발전돼서 결국은 그 모든 부가가치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목표로 해서 정부가 2008년도부터 큰 결심을 해서 프로젝트가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태까지 과정 한 3단계 정도로 저희가 추진되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오일 허브입니다. 오일 허브는 2013년도에 제가 아까 언급드렸듯이 여수 지역에 원유와 석유 제품을 주로 저장하는 800만 배럴 규모의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에너지 전환 시대를 맞아서 저희가 오일 석유 제품만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러면 신에너지의 사이에 있는 게 무엇인가? 그랬을 때 석유보다는 탄소를 적게 소비하는 LNG 그리고 다들 그 당시에 가스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둘째로는 저희 울산 북항에 코리아 에너지 터미널을 건설함으로써 석유 제품과 LNG를 동시에 취급하는 그러한 오일 허브가 에너지 허브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앞으로 할 프로젝트인데 이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울산 남항입니다. 신항만 있는 남항 부지가 있는데요. 이 남항의 터미널을 구축을 하고 있는데 이쪽은 정말로 국내에 저탄소 에너지가 점점 앞으로
에너지 전환 시대를 맞아서 수요가 커갈 것이기 때문에 이쪽에는 석유, 가스 외에도 저탄소를 중심으로 하는 인수터미널, 복합터미널을 만들어 보자 하는 게 저희 구상입니다. 이거는 현재 저희가 피저빌리티 스터디를 하고 있고 그리고 투자자 영역, 결국은 투자자가 상업성을 마련해 줘야 하기 때문에 예. 투자자의 영입 단계라고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세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두 번째 단계까지는 와 있고 예. 세 번째 단계가 우리 울산 남항에 새로운 터미널을 구축해서 예. 여기에는 이제 뭐 수소와 암모니아와 같은 신에너지원, 친환경 에너지원을 저장하는 그런 계획을 좀 말씀해 주셨어요. 탄소 중립 에너지 허브로 울산 남항을 도약시키겠다. 이 내용 좀 더 들어보고 싶은데 지금 검토 단계입니까? 아니면 뭔가 더 좀 필요한 거예요? 현재 과정은 타당성 어떻습니까? 조사를 예. 계속하고 있는 단계고요. 또 사용하고 싶다라는 그런 유수의 기업들이 있어서 그 기업들과 함께 피저빌리티 스터디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울산 지역이 동남아 에너지의 아주 다소비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울산 지역이. 그렇기 때문에 울산 지역은 에너지 전환 시대도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동남권에 암모니아 수소를 결국은 공급을 해야 하는데 그 사전 단계로서 저희가 이제 산단 내에도 기본적으로 수요처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그렇지만 고비용이 됩니다. 고비용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자 영입이 가장 관건이고요. 투자자 영입이 되면은 이제 울산 산단 내까지 생각을 하면 결국은 울산이 수소 도시를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수소 관련 인프라도 현재 전국 한 25만 킬로 중에서 13만 정도를 저희 울산에서 차지할 정도로 기본적으로 저희는 수소를 많이 사용하는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울산이 가장 암모니아 터미널, 수소 암모니아로 나아가기 위한 최적의 터미널 기지 조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울산 남항 신항 부지가 바로 그러한 입지에 아주 적정한 부지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유력한 기업들과 피저빌리티 스터디를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경제성과 공공성을 적당히 갖춘 그런 투자 프로젝트로 저희가 만들기 위해 현재 구상 중인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상 중인 단계다. 울산 남항의 새로운 터미널 사업. 알겠습니다. 이게 동부가 에너지허브 사업이 정부 정책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법령 개정이라든지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노력들이 좀 뒤따라와야 할 텐데 어떻습니까, 운영본부장님? 정책적 지원이 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향후에 좀 더 이 허브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동안 울산 에너지 허브 사업을 위해서 정부에서 많은 정책적 지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4년 동안 무사하게 건설 공사를 완료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아울러 또 정부 차원에서 관련 법령, 그다음에 제도 개선 등 정책적 노력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덕분에 블렌딩 제도도 개선하였고 또 석유 거래업을 신설함에 따라서 국내 기업 또는 해외에 있는 여러 유수의 기업들이 우리와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우호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저희가 조성해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이제 저희가 터미널 건설에 집중하고 상업 개시를 위해서 그렇게 좀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치우쳤다면 이제 앞으로는 터미널 트레이딩과 연계된 금융 인프라 쪽에 소프트웨어 부분에 좀 노력과 지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 오늘 잘 들었습니다. 노상무 한국석유공사 인프라사업팀장, 김일태 KET 운영본부장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동북아시아 에너지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출발한 울산 코리아 에너지 터미널. 벌써 국내외 기업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추가 투자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되는데요. 정부의 지원, 또 친환경 전환 등을 통해 국내 에너지 터미널의 활성화와 에너지 시장의 경쟁력 강화가 우리 울산 안에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자, 시사진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